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파이코인에 대해 설명 좀 드릴 건데요. 어제 기준 어느 정도 상승했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파이코인은 끝없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걸까요? 차트를 볼 때마다 바닥이 어딘지 감조차 잡히지 않고 이 하락세,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끊임없이 매도 버튼을 누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파이오니어와 지금 투자자들은 한 목소리로 지금 묻습니다. 누가 이렇게 많은 물량을 시장에 던지고 있는 거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며 내린 결론은 단순합니다. 이 문제의 진실은 아직 누구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확인은 어렵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한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장 직후 기대감에 반짝 오르던 파이코인, 하지만 곧이어 시작된 매도 행렬은 지금까지도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가격 하락에는 분명한 촉발 요인이 있는데 프로젝트의 악재라던가 거시경제의 불안이라던가 혹은 단순한 투자자 심리 위축 같은 거 말이죠. 하지만 파이코인의 경우 단순히 심리 요인으로 설명하기에는 그 매도 압력이 지나치게 크고 또 집요합니다. 자연스럽게 시선은 도대체 누가 이 코인을 팔고 있는가, 이 질문을 향하는데요. 일반 투자자들이 조금씩 던지는 이 매도 물량으로는 지금의 흐름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한정적인데 바로 락업 해제라는 구조적 요인, 그리고 여기에 얹혀 있을지 모를 내부 보유분, 코어팀 물량 혹은 직원 보상목, 이런 것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여기서 조심해야 할 건 이 모든 이야기를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고요. 다만 분명한 건 현재 우리가 목격하는 하락의 본질에는 단순한 투자 심리 이상의 구조적인 공급 압력이 작동하고 있다. 이게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락업 해제 물량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데이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이코인의 하락 원인을 설명함에 있어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바로 락업 해제 물량입니다. 단순히 조금씩 열리는 정도가 아니라 시장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방대한 물량이 실제로 풀리고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수치를 보시면 총 락업 예정 물량은 약 50억 파이에 달합니다. 향후 12개월 동안 따져보아도 12억 4천만 파이가 시장에 나올 예정이고, 이는 월 평균 약 3,200만 파이 수준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 2027년 12월 예정된 물량인데 이때만 해도 약 4억 3천만 파이가 한꺼번에 해제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단순히 시장 충격을 우려하는 수준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가격을 압박할 수밖에 없는 물량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 코어팀의 200억 파이 물량도 남아 있습니다. 이 물량은 커뮤니티 채굴 물량이 유통되는 비율에 맞춰 점진적으로 해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즉 파이오니어들이 채굴한 물량이 시장이 풀리면 같은 비율로 코어팀 목도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설계는 코어팀이 먼저 시장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락업 해제 흐름에 맞춰서 코어팀 물량까지도 동기화돼서 함께 풀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파이코인의 끝없는 하락을 설명하는 가장 큰 축은 락업 해제에서 비롯되고요. 실제 데이터가 그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락업 해제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것만이었다면 일정 기간이 지난 지금쯤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가파른 하락세입니다. 결국 여기서 다음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락업 해제 외에 또 다른 물량이 존재하는 걸까? 예를 들어 직원 급여 보상으로 지급된 파이가 시장으로 흘러나왔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궁금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상장 이전부터 직원들이 급여의 일부를 파이코인으로 받았다면 그 단가는 과연 얼마였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현재 시장에 풀리고 있는 이 물량의 크기를 가늠하는 핵심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가가 낮게 책정될수록 같은 급여라도 직원이 받는 파이코인의 개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거든요. 상장 이전에는 파이코인의 공식적인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외부 거래소에서 거래된 적도 없었고 현금화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점에 직원들이 파이코인으로 보상을 받았다면 이건 사실상 내부 약정 가격이나 거의 0에 가까운 평가 금액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한 직원이 월급 $5,000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1,000를
파이코인으로 받기로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때 내부에서 1파이를 0.01달러로 평가했다면 직원은 한 달에 무려 10만 파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만 파이가 상장 이후에 실제 시장에서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으로 바뀌었다면 이 파급력은 어떨까요? 결국 소수의 직원들이라도 이런 방식으로 지급을 받았다면 지금 이 시장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규모 물량을 들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많다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는 다시 중요한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렇게 낮은 가치로 받은 파이코인,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 건 아닐까? 바로 이 지점에서 다음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만약 상장 이전에 급여가 낮은 단가로 지급이 됐다면 직원들이 손에 쥔 파이코인 물량은 상상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흘러나온다면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끝없는 하락은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충격적인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바로 코어팀이 외부 기업의 파이코인으로 직접 투자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오픈마인드라는 기업입니다. 보통 벤처 투자를 한다면 현금이나 달러 혹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투자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데 파이코인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건 코어팀이 보유한 대규모 파이코인을 현금 대신 기업에 넘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픈마인드 입장에서 생각해보시면 기업이 받은 파이코인을 그대로 쌓아둘까요? 아니면 실제 사업 운영비와 확장을 위해 현금화하려는 걸까요? 답은 뻔합니다. 결국 이 파이코인도 시장의 매도 압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단순히 락업 해제 물량뿐 아니라 직원 보상 물량, 기업 투자 물량이라는 새로운 공급 경로가 존재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하락을 단순한 락업 해제만으로 설명할 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인 반전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한층 더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락업 해제와 직원 급여, 그리고 기업 투자 물량까지 이 모든 구조 속에서 과연 파이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이제 한 가지 논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베스팅 구조인데요. 보통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창업자나 코어팀이 보유하는 토큰은 몇 년 동안 나눠서 해제되는 베스팅 구조를 갖습니다. 이는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인데요. 파이코인의 경우도 200억 파이에 해당하는 코어팀 목이 존재하는데 이 역시 커뮤니티 물량과 비례해 점진적으로 해제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코어팀 물량은 절대 한 번에 시장에 쏟아부을 수가 없다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직원 급여나 보상으로 지급된 파이코인에도 과연 이런 베스팅이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논쟁이 갈립니다. 급여라는 건 본질적으로 노동에 대한 대가입니다. 당장 생활비로 쓰기 위해 필요한 현금성 자산인데, 만약 급여로 받은 파이코인에 베스팅을 걸어 몇 년간 묶어둔다면 그것은 급여라기보다 사실상 스톡옵션이나 인센티브에 가까워집니다. 법적으로도 급여로 보기 어렵고요. 하지만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파이코인을 무제한으로 급여 형태로 지급했다가 직원들이 상장 직후 대량으로 매도하면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조건부 베스팅 혹은 단계적 언락을 적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파이코어 팀이 내부적으로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측만 가능할 뿐입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급여 성격의 파이코인까지 자유롭게 풀려나왔다면 지금의 하락세는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엄격한 락업과 베스팅이 걸려 있었다면 단순히 직원급여 물량만으로는 이 하락세를 설명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의 불안은 증폭됩니다. 투자자들이 실제로 두려워하는 건 확정적으로 보이는 락업 해지 물량이 아니라 숫자로 드러나지 않은 보이지 않는 유통량이거든요. 어디까지가 코어팀 몫이고 어디까지가 직원급여나 기업 투자 몫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제 다음으로 짚어야 할 건 이 불안입니다. 투자자 심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유통량의 공포, 이것이 지금의 끝없는 하락을 설명하는 또 다른 열쇠이기도 합니다. 파이코인의 가격 하락을 바라보는 투자자와 파이오니어들의 가장 큰 공포는 사실 단순합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유통량인데 락업 해제 물량은 일정하게 공개됩니다. 얼마가 언제 풀릴지 예측할 수 있고 숫자로 확인이 가능한데, 그래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밖에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없는 물량들입니다. 코어팀이 직원들에게 급여나 보상으로 지급했을 수도 있는 이 파이코인, 오픈마인드 같은 외부 기업 투자에 쓰인 파이코인, 그리고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각종 보상 구조 속 파이코인들, 이 모든 게 합쳐지면 숫자로 확인되지 않는 유통량이 되는 겁니다.
투자자 심리는 언제나 불확실성에 가장 흔들립니다. 3천만 개가 풀린다고 공지가 되면 시장은 충격을 받아도 차츰 안정됩니다. 하지만 도대체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른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버리면 그 순간부터 매도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이게 바로 심리 장세의 무서운 점입니다. 락업 해제라는 구조적 요인, 직원 보상 물량 가능성, 외부 투자 물량, 불확실성에 대한 심리적 공포,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영상이 파이코인은 끝났습니다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 문제를 냉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끝없는 하락의 배경을 직시해야지만 언제 어디서 반등의 실마리가 나타날 수 있는지도 판단할 수 있거든요. 결국 시장이 두려워하는 건 명확합니다. 숫자로 확인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유통량,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 한 파이코인의 가격은 당분간은 계속해서 의심과 불안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파이코인에 물려서 마음고생하신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코린이 안전지대뿐만 아니라 여러 채널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를 만한 종목들을 선점해서 진행하는 히든 코인이 있습니다. 딱 이 부분만 집중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빗썸에서 기간별 상승 순위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상승을 한 코인이 미버스가 차지를 했습니다. 그 무려 128%가량이 상승이 터졌는데 여기 순위권에 들어간 코인을 보시면 페이코인, 카이아, 바이프로스트 이런 코인들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전부 스테이블이랑 엮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엮여 있는데 문제는 이 코인들이 전부 김치 코인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잘 노려보시면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다 제가 힌트를 드리는 거고요. 자, 최근에 이재명 정부로 바뀌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에서도 카카오페이와 다날이 상한가에 직행을 했습니다. 카카오페이 시세를 보시면 상한가를 2번이나 가면서 또 추가적인 상승까지 나왔기 때문에 바닥에서 3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인 시장에서도 대형 호재가 뜨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 1일 일자로 속보가 나왔는데 업비트와 네이버페이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제휴하기로 이렇게 속보가 떴습니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네이버페이와 함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결제 사업을 추진한다 이러한 내용이고요. 업비트는 사실상 거의 작정을 했다 보시면 되는데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대폭등장 나오니까 진짜 이 관련 코인들 잘 찾아보셔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카카오 계열을 잘 보셔야 되는데 카카오가 개발한 블록체인이 클레이튼이라는 블록체인이고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코인이 카이아 코인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이아 코인이 공식적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공식화했기 때문에 빗썸의 카이아는 지금 상장이 되어 있고요. 원화 스테이블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최근에 시세가 100% 이상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카이아 코인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시세가 나왔다 보니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코인은 정말 시작도 안 한 극비 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일봉을 보시면 최근까지 봤을 때 거래량이 거의 없고요. 지금 시세도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작도 안 했다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클레이튼 계열의 카카오 계열 코인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대바닥권에 빠져 있는데 조만간 크게 터질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봉을 확인해 보시면 매집봉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세력들의 전형적인 매집봉이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서 이렇게 시세가 올라가면 의도적으로 시세를 누르면서 개미 털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가에서는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 있는데 정말 조만간 크게 터질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월봉을 확인해보면 이번 연도 넘어오면서 엄청난 역대 거래량이 나왔는데 그 빗썸에 상장했을 때보다 2배 이상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캔들을 보시면 전형적으로 윗꼬리가 길어진 매집봉이 출현을 했는데 정말 조만간 쏘기 직전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정말 기회가 될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코인이 거래가 되고 있는 시장을 보시면 빗썸에서 거래량이 99%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김치 코인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김치 코인이고요. BTC 마켓과 USDT 마켓에 상장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원화 마켓에는 상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만간 원화 마켓에 상장을 할 거다, 이렇게 정보를 제가 입수했기 때문에 지금 정말 기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업비트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코인이 원화 마켓까지 상장을 한다면 진짜 대폭등이 터질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기회이고요. 상장빈까지 겹치면은 정말 크게 쏠 거다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코인에 대한 이름은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코인은 정말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데 제가 방송에서 이 코인의 이름을 공개해버리면 시세가 변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010-3969-2048 번호로 저한테 문자 극비 또는 숫자 7이라고 보내주신 분 한해서만 오픈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보 제공은 100% 무료이기 때문에 저한테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저한테 문자 극비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하는 대로 안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코인에 대한 극비 정보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극비 코인이라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다 못 드리는 거는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한테 문자 극비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연락을 바로바로 해드릴 겁니다. 최대한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시면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